6월 24일 간단 뉴스. 이란 이스라엘이 드디어 휴전. 근데 좀 있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다시 시작. 근데 또 좀 있다가 이란 이스라엘 다시 휴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간단 뉴스. 자, 오프닝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6월 24일 간단 뉴스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정신없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 뭐야? 이거야. 이란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다시 보복한다고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개지랄을 해서 다시 휴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감을 못 잡겠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자, 일단 이란이 6월 24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이네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24일 새벽에 이란이 바로 밑에 보면은 바레인 카타르 있죠? 카타르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이 중동아랍에 미군 기지가 아직도 몇 개 있어. 아직도 지금 바레인에도 있고, 그리고 쿠웨이트에도 있고, 사우디에도 있고, 요 아랍에미리트에도 있고, 여기 있는 요르단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레인 옆에 있는 카타르, 이란 아래에 있는 카타르에도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카타르에 있는 게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밀덕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시설입니다. 미군 시설로 가장 커요. 중동아랍에서.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이란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오늘 새벽이지. 6월 24일. 근데 어제 6월 23일에 내가 늦게 잤어요. 그래서 12시 지나서 잤는데, 야, 저거 새벽에 뉴스 보고서, 야, 얘네 이란 지금 장난 아니구나, 얘네도. 야, 미군 기지를 대놓고 갈긴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웬걸? 6월 24일 새벽 4시 50분. 트럼프가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50분에 SNS를 올립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란은 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14발을 쐈지만 13발은 우리가 요격했습니다.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이번에 이 쏘겠다고 하는 거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이란이 미리 알려주고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쏘기 전에 미리 알려준 다음에 쏴갈겨서 우리 미군은 사상자가 없다. 뭐죠 이게? 이런 일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듣고도 뭔 개소린가 싶죠. 아니 보복을 하고 타격을 하고 쏘는데 일부러 미리 알려준 다음에 쏴갈겨서 사상자가 없는 게 종종 있는 일이냐? 자, 뭔 상황이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이란에 핵시설이 있는 곳을 3곳을 갈겼잖아요. 아시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란이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반미국가란 말이야. 근데 이런 반미국가의 국민들이 야, 이란 정부 니네는 지금 처맞고도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씨부레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위대한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 우리 이란이 처맞았는데 아무리 미국이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맞아 이거? 뭐 이런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또 한편으로 열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미국이랑 맞다이를 대놓고 가면 다 뒤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게 있단 말이야. 이란 내에 지금 그렇잖아요. 이란 내부에는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내부에 열은 받아 미국한테 개빡쳐. 그래서 이란 정부가 미국에게 보복을 해주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거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미군들 총동원해서 우리 이란 조진다. 그럼 진짜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걱정도 함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다. 지금 이란 내부가. 자, 어찌되었든 이란 정권도 지금 이란 내부의 국내 여론이 반미주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미군에게 뚜까 맞아서 보복을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은 이란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현재의 이란 최고 지도자, 지금의 이란 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답답하고 와 진짜 얘네는 그냥 뭐 처맞기만 하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하는 애들이야 얘네. 이렇게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쏘기는 쏴야겠다. 근데 알려주자 미리. 쏘긴 쏴야 해. 알려줄게. 다 피하고 우리 심정 알지? 알지? 그니까 왜 쏴 이 새끼들아. 요런 거죠. 요런 거야 지금. 요런 거를 일단 말해주고 다만 우리 쏘긴 쏘는데 싸우고 싶진 않은 거 알지? 알잖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지금 요런 느낌으로 쏜 것 같아요. 이란이. 어찌되었든 요렇게 쏜 다음에 이란의 국영 언론, 이란이 언론도 자유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란이. 이 국영 언론을 통해 가지고 봐봐라. 우리 위대한 이란 최고 지도자께서 오더를 내리셔서 이란이 저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우리 이란은 자존심을 굽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국내 정치적으로 떠들면서 동시에 미국이랑 전쟁도 하고 싶진 않고
요 정도를 지금 좀 쇼부를 친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란이 이런 계산을 자기들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거를 미국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꼬라지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아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댔어? SNS 하다가 이란은 14발을 쐈지만 우리가 13발을 막았습니다. 이란은 미리 쏘기 전에 우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요거 SNS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올린 다음에 바로 10분 뒤에 자, 요런 걸 올립니다. Congratulation 월드. 전 세계 축하한다. 이제 평화의 시간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요런 SNS를 올려요. 그래서 아니 방금 전만 해도 이란이 미국을 쐈고 그거에 대해서 이란이 미리 미국한테 알려줬다 그랬고 그러더니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10분 뒤에는 전 세계여 환영한다. 축하한다.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 뿌뿌뿌 이렇게 글을 올린 거잖아 지금. 자, 그리고 나서 6월 24일 아침 7시에 또 글을 올려요. 트럼프가 뭐라고 올리냐면 Congratulation everyone.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전면적 휴전을 완벽하게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완전한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 또 갖다 붙이면은 12시간 휴전을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고 24시간이 되면 총 24시간이 된다면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또 해. 12일 약 2주 정도 있었던 전쟁 12일 전쟁은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 전쟁은 수년 동안 이어져서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트럼프가 아침 7시에 올렸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은 한국 시각으로 6월 24일 오늘 저녁 한 6, 7시쯤 되면은 이제 휴전 완벽하게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미 지금 유가들도 다 떨어졌다. 브렌트유나 텍사스유처럼 이제 배럴당 가격, 석유 가격이 이제 기준되는 석유죠. 브렌트유, 텍사스유도 7% 이상 하루 만에 이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다 뭐 정리가 됐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뭐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좋아하시던 힘에 의한 평화. 요런 것도 이제 올리면서 아무튼 뭐 요런 이제 글을 좀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씹어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녁 6시쯤에 속보가 나왔어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은 휴전을 위반했다. 그러면서 다시 재보복을 얻어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보고 야, 진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끝날 생각 없나 보다. 트럼프가 막 힘에 의한 평화 내가 다 해먹었다. 내가 모든 걸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거 막 자랑 SNS에 오지게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장이 뭐냐면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3시간 만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쐈다. 또 쐈다 이거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건 이스라엘의 주작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 누가 뭐래도 이란은 지금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또 일어나니까 자, 트럼프가 이제 네타냐후한테 전화까지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란 공격하지 마라. 자제해라. 그리고 이제 SNS 통해가지고 또 모든 전투기들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개지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전쟁 확전을 원치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거야. 미국은 더 이상 전쟁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란을 건드렸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 미국까지 가담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폭격으로. B-2, B2 폭격기로 가가지고 폭격했어요. 그러더니 이란이 이제 난리치니까 미국은 이제 뭐 쏠 거 다 쐈고 뭐 카타르도 쐈고 이란 니네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요런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정도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외교라는 게. 안보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그쵸?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이 실제로 위협이고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 그죠? 핵시설만 조지자. 그 이상 전쟁은 하지 말자. 이거를 이란한테도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란도 그걸 이해했어. 근데 빡쳐. 국민들이 빡쳐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래서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연락해준 다음 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은 그래 이란 니네도 국내 정치적으로 좀 쏘는 거 갈기는 거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할게. 요런 거로 서로 이제 쇼부를 다 치고 다 이제 짜치는 어떤 짜고 치는 어떤 그런 거로 간 거죠. 다만 이제 이스라엘만
여기는 지금 아직도 별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마스는 바로 옆에 있고 인질까지도 데려갔고 막 이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뭐 찬성을 무지성으로 하자니 그건 좀 그랬는데 이란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란이란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위협이다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예 그냥 그냥 작살 내놔가지고 더 이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요런 여론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지. 전쟁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방공호를 대피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평상시에 다들 겪는 일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길어지고 너무 이제 피곤하게 막 몇 년 동안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요런 게 경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여론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꽤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은 나토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번에 나토가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나토는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나토가 해체되는 걸 원치는 않는 선에서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 일단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얘는 이 양반들 둘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거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나토 회원국인 두 국가의 정상이 저 소리를 했으니 기자들이 나토 사무총장한테 가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이 적절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동의하냐? 물어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이 나토라는 기구가 이제 좀 느슨해지고 있어요. 점점 협력을 하는 거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협력하자가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나 만나고 필요한 부분에서나 협력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각자 하자, 좀 이런 분위기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거 상업 우주 전략. 상업 우주 전략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기술이 각 국가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우주를 활용해서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우주를 활용해서 공격하면은 방공망 시스템도 솔직한 얘기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대비해서 나토뿐만 아니라 굉장히 각 국가들조차도 미국조차도 우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주 기술을 계속해서 진보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나토에서 이번에 정한 게 국가들끼리 정부들끼리만 하지 말고 민간 기업, 상업적인 형태의 민간 기업들도 같이 가자. 전략적으로 상업적인 형태의 이 민간 기업들도 끼워줘서 얘네는 이걸 활용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얘네가 또 상업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다. 정부들보다도. 이제 그래서 상업 우주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한, 물론 미국이 가장 이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각 국가들이 우주 전략을 채택할 때 상업적인 어떤 거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던가 이런 데도 껴가지고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외에는 뭐 뻔한 얘기 했대요. 자, 그다음. 와, 대박이었어요.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트럼프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랄을 하잖아요. 니네는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나 이전의 대통령들은 트러블 펄슨이었습니다. 허러블 펄슨.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의 돈들을 도둑질해가는 그 국가들에게 당당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나는 요구할 겁니다. 나는 정상화시킬 겁니다. 나는 모든 거를 원점으로 돌릴 겁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원래부터 동맹국가였던 국가들한테 개지랄을 한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자, 이거를 내가 예전부터 저는 알바노예요. 저는 알바노인데 미국이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 국가들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기본적인 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 그래서 캐나다가 이번에 유럽연합과 안보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도 미국만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안보 파트너십 한 건데 이번에 뭘 정했냐면 둘이서 캐나다랑 유럽연합이 캐나다가 만약에 무기가 급하게 필요하면 우리 유럽연합은 우리들의 그 자산들을 담보로 캐나다에 1,500억 유로, 한화 약 230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1,500억 유로까지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유럽연합이 캐나다한테. 캐나다가 원래는 미국이랑 국가랑 일단은 국경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전 세계 5개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당연한 미국의 안보 협력을 당연하게 하는 그 파이브 아이즈에도 들어가는 나라인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이 미국 내의 안보 전문가, 외교 당국자들은 속으로 트럼프 이 인간들 때문에 점점 미국의 동맹들이 흐트러지고 있다 지금.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요런 것도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동남아 뉴스예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알긴 알아야지. 자, 태국이랑 캄보디아 이번에 서로 국경 막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은 태국이 여기 있고 캄보디아가 여기 있죠. 자, 근데 국경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요 북부 있죠. 요 북부, 요 아래보다도 여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여기서 옛날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은 캄보디아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 있던 힌두교 사원이야. 유적이에요. 유적. 엄청 오래된 유적. 자, 근데 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줌아웃해서 약간 올리면 뭐예요 지금? 여기부터 태국이야. 여긴 캄보디아고 지금 보이세요? 여기는 캄보디아고 여긴 태국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에서 국경 분쟁이 좀 꽤 자주 일어나요. 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인도차이나 반도가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식민 지배했잖아 옛날에 프랑스가. 근데 그럼 나중 가서 이제 토해낼 거를 염두하고 먹을까? 아니지. 그냥 먹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얘네 식민 지배하던 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돌려줄 거를 대비해서 얘네가 얘네의 원래 국경을 미리미리 잘 명확하게 해놓고 뭐 그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먹고 지들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나중에 이제 태국 캄보디아한테 땅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프랑스가 영토 측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국 영토였던 거를 캄보디아에 준 거야. 어디? 이 사원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원래는 캄보디아가 아니고 태국 땅인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어버리니까 지들 멋대로 막 대충.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이렇게 그어요? 그냥 그어놓은 느낌. 졸라 대충 휘갈겨 놓은 느낌. 씹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좀 싸웠어. 유혈 충돌이 있었어요. 저번 달 5월 말에 서로 국경 군인들끼리 총까지 쏴가지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태국 캄보디아 사이가 더러워. 태국이 일단은 열받아가지고 국경을 전면 봉쇄합니다. 왜냐면 그 태국 군인들도 총을 맞았거든요. 죽진 않았지만. 캄보디아는 열받아가지고 태국에서 수입해오던 가스랑 석유들, 이게 길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전면 또 차단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나름의 국제정치, 자기들끼리의 국경 분쟁 이런 게 아직도 많아요. 국경 분쟁하면은 뭐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러시아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자, 6월 24일 간다뉴스. 앞으로도 빠르게 속보로 간다뉴스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끝! 인생 동반자 저기 반리 성형외과 인재고택 학인다 간다요 후원자 당근 정유진 공인노무사 강동현 김희경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송 시육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홈런볼 저지방 우유맛 효왕 칠레 제이파 미우스 이거 재밌을지도 몰라.